안녕하십니까, 유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동입니다. 네, 12월 첫 주 토요 경마, 12월 6일 토요 경마 또 엑스파일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경마가 끝났고요. 12월 본격적인 겨울 경마인데, 자, 이번 주 주중에 또 눈이 많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월요일날 조교할 때도 보니까 아직까지 그 주말에 내렸던 비 때문에 주로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확인을 했는데, 또 화요일날 꽤 많은 눈이 또 서울에 와줬고, 이제 겨울철에는 날씨가 워낙에 춥기 때문에 이 주로가 한번 이렇게 좀 불량 상태가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요. 이번 주말에도 분명 주로 컨디션은 상당히 안 좋은 컨디션 속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특히 겨울철 경마에서 주로가 안 좋으면 이제 뒤에 말들이 여름에는 비가 좀 많이 오면 모래가 이렇게 좀 퍼져요. 퍼지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도 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는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이제 그 모래를 이제 얼어있는 모래를 녹이기 위해서 또 소금을 또 많이 풀어넣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모래가 좀 뭉쳐집니다. 뭉쳐졌을 때 발굽을 통해서 이제 모래가 튀면 덩어리 모래가 좀 날라오기 때문에 추임마들에게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경주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주로의 컨디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좀 말이 많이 몰렸었어요. 하위군 같은 경우에 조교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출전을 못했던 말들이 좀 이번 주에 또 출전을 하고 있고, 자, 그러는 만큼 이제 출전도 수가 빽빽한 경주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 이제 중배당도 많이 연출이 됐는데, 이제 또 적중을 만들어낸 그런 경마들도 있었고요. 자, 분명히 이번 주도 저배당 경주보다는 일단 중배당과 좀 고배당 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놓고 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중배당에 한번 맞췄을 때는 또 환수적인 요소가 너무도 좋기 때문에, 자, 지난주 토요 경마에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마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 6경주까지 이준동 의원이 함께 풀어주시는데요. 자, 2경주가 또 최대 승부처예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빠른 타이밍입니다. 금요 경마도 2경주였죠. 예. 예, 전반부 쪽에 좀 빠르게 한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후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자금확보. 자, 근데 또 경마가 그런 것 같아요. 맞췄을 때 경마장을 나와야만 또 돈을 또 버는 거잖아요. 이제 이 경기에 이준동 형이 또 좋은 승부수를 전해줄 것 같고요. 자, 전반부에 5경주가 또 유성환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또 해당 경기에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선 6군 1200m 편성이고요. 12마리의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선권 말들은 뭐 2번 1승 백승, 뭐 5번 더존 코코 정도가 기본적인 순발력인데, 최근에 보여줬던 지구력 면에서는 그렇게 버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지난번 경기 2차하게 입상을 했던 12번 미미의 오자매의 탄력감 상당히 좋은데, 자, 미미의 오자매의 후차권 찾는 경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경주 또 풀어주시죠. 자, 이 12번 미미에 오자면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났지만은 이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빠르게 앞선 전개를 펼쳐준다라면은 이 미미에 오자면은 인정을 하는 거고, 이 미미에 오자매의 파트너로서 이 3번 도솔봉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정정희 기수가 전개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이 직전과 동일한 3번 게이트. 자, 편성이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솔봉에 이 편성에 2점을 실어서 한번 저는 이 파트너로서의 도솔봉, 최저 배당이지만은 한번 이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1경주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경마의 흐름 속에 미미의 오점에 도솔봉 충분히 동반 입장을 노려볼 수 있는 경마 편성이고요. 이제 새벽 클래너시 변화가 오고 있는 말들이 7번 화이트 큐피트하고 10번 더하이에요. 더하이는 이제 최근 두 번의 경주 말 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활약을 못 보이고 있고요. 자, 오히려 일단 좀 앞선권이 무너졌을 때 최대 이변이 발생이 되면 7번 화이트 큐피트의 취임력 좀 작은 계급인데 발 쓰는 거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7번 화이트 큐피트의 복병권 역할까지 한번 1경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번 3번을 인정해 주시고요. 7번까지 한번 안고 가면 좋은 적중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 빠른 타이밍에 이준동 위원의 승부처입니다. 자, 국산 6군 1200m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를 이준동 위원이 좀 정리를 할 때 이건 최저 배당이 아니다. 무조건 중배당 이상은 나온다. 분명히 걸음의 변화를 확인하고 또 정확한 사양까지 물고 있는 관리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이 경주 한번 또 풀어주시죠. 자, 이번 이 경주를 제가 빠르게 잡아가는 이유는
12번 로열 JD라는 이 충만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코차로 3위를 기록했던 말인데, 자, 이번에는 확실히 더 좋아진 만큼 이 12번 로열 JD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1번 라온 팬텀과 11번 오발탄이 체조 배당을 형성할 텐데, 자, 저는 이번 이경주는 체조 배당을 인정 안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1번 라온 팬텀과 11번 오발탄의 변화적인 모습은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으로 한번 잡아보는 경주로서, 자, 변화의 타이밍을 제대로 캐치를 하고 있고, 또한 마방에서 역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놈을 딱 두 놈을 잡아왔기 때문에, 자, 이 로열 제이에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 최소한 30배 이상은 나와줄 거란 판단이기 때문에, 자, 이번 이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힘을 실어드리면서 이경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 때문에 이 좀 서둘러 나와서 함께 해주시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저 배당이 못 들어왔을 때 분명히 걸음의 변화가 있는 자 관리마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30배요. 예, 맞습니다. 30배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주력 막권이 50배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여준 게 없는데 이 타이밍, 이 바로 승부의 타이밍과 변화의 타이밍이 딱 떨어지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배당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좀 바람이 좀 덜 불어야 될 텐데요. 자, 이준동 의원의 또 최대 승부처 이경주. 일단 본 예상이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준동 의원의 본 예상이 녹음이 되는 순간 이제 또 현장 바람이 좀 분다 30배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치를 안고 자, 이경주를 한번 최대 승부처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병입니다. 국산호군 1000m 편성이고요. 일단 결대로 흘러가면 8번 샤크와 10번 장산여제의 이제 앞선권에서 끝나는 경주예요. 뭐 거리를 줄어 내려왔고요. 일단 발빠른 말들이 8번과 10번의 순발력에 좀 못 미치고 두 마리 모두 1200과 1300을 뛰어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앞에만 나가주면 그대로 뭐 앞선권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8번, 10번 말고 요들의 틈바구니 한번 끼워낼 수 있는 자, 그런 보편권 말들 3경기에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10번을 제외하고서는 이 5번 레이스 올릭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지금까지의 훈련 강도를 비교해보자면은 이번 새벽 훈련시가 굉장히 강도도 강했고, 이 레이스 올릭이 그 강한 훈련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 레이스 올릭의 마지막 한 발을 저는 기대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5번 레이스 올릭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일단 8번 샤크가 좀 게이트가 좋으니까 선행을 나가겠죠. 장산여제가 외곽 이선에 붙어주고, 자 그대로 끝나면은 이제 뭐 에이스 홀릭 정도가 이제 3차권 내지는 이제 조금의 경합, 그리고 이제 겨울철 들어오는 워낙에 조금은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8번 10번이 삐끗했을 때는 레이스 홀릭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로 추천을 해주셨고, 저는 1번 최강호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 말은 딱 1000m형이에요. 1000m형이고 이제 정정희 기수가 요 말을 월요일날 조교를 하는데 스포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최강호보도 최근에 보여준 순발력은 없는데 요 말이 이제 1000m에서 입장할 때 우승할 때 모습을 보면 순발력을 바탕으로 띄워줬단 말이에요. 이번 경주 이제 샤크와 장산여제랑 같이 한번 KT점을 살려가면서 앞선권에만 붙어준다라고 하면 최강호보 작지만 강단 있는 1000m 용이다 한번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외의 말들은 뭐 추입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용됩니다. 혼합상은 1000m 편성이고요. 전반부 쪽에 이번 경주가 좀 가장 혼전인 것 같아요. 8번 강호대세가 이제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뽑아냈을 때와 이제 뭐 외곽 이선에 붙었을 때와 이제 조금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었을 때에 분명히 성적의 차이를 보여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를 또 기승을 시킨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선행력을 한번 믿어보고 자 마방에서 강력한 선행 승부수를 띄울 텐데 또 사강도 한번 또 풀어주시죠. 자, 이번 경주는 이제 8번 강호대세가 이 키를 쥐고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강호대세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진짜 999 막골이 터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중심에서 제가 이 추천드릴 말은 이 10번 골드호라입니다. 데뷔전에서 지하주 기수와의 호흡을 모았는데, 이 1000m라면은 이 초반부터 조금은 서둘러 주는 모습 속에서의 이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말머리를
펼쳤어야 되는데, 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골드호라가 데뷔전에서는 조금은 이 부족한 말머리 속에서의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 송재철 기수 한 장이 3kg 감량까지 받고 나온다라면 이 실번 골드호라의 이 초반부터 강한 말머리를 한번 예측하면서 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공조 이제 좀 이변의 한 축. 제가 여러 말들 좋아하죠.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힘 한 번 못 쓰고 무너졌단 말들. 내선 쪽에 들어왔을 때 이제 최적의 경주 조건을 펴낼 수 있다. 자, 바로 1번 노블 앰비션인데요. 자, 지난번 경주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였어요. 하지만 이 말은 자, 공백이 있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주행 검사를 워낙에 잘 받아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이제 좀 많은 인기를 모았단 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군대를 간 박상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200에서 이제 뭐 좀 실격 처리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차가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자,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요. 자, 지난 9월 21일 경기에서도 이제 이렇다는 모습은 보이지 못했는데 말의 힘이 말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방에서 일단 텀을 두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사실 18점 마방이 옛날 명성에 비해서는 이제 좀 입상이나 자, 우승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자, 그래도 이제 명문 마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말 수급과 마필 관리 능력으로 최근에 또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마방의 말들이 한번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른 말들도 같이 좋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저는 이제 12월 달부터 분명 18점 마방의 재기가 예견이 된다라고 말씀까지 한번 드리면서 자, 1번 노블 앰비션의 잠재력, 자, 앞으로의 기대치, 이 말은 분명히 뜰 말이다. 이번 경주 은근히 상대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자, 1번 게이트의 이점 충분히 살려준다라고 하면 또 좋은 성적 한번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5경기입니다. 국산학원 1100m 편승이고요. 완전 기본만 편성이에요. 국산학원 기본만 편성이고 어떤 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 입상과 이제 준우승 충분히 나눠 가질 수 있는 편성인데 자, 유상원이 좀 노리고 있는 말 한두 가지 추천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처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일단 이준동 의원이 또 한 마리 찍어주시죠. 자, 일단 뭐 승부치인 만큼 이 충마에 대한 믿음을 한번 실어드리고 싶은데 뭐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11번 클린업 비전입니다. 이 직전 경주 전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선행을 나섰지만은 이 자리가 밀려나면서 외측 2선에서 마지막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자, 이번에도 큰 강자들이 없는 편성이라면은 이 11번 클린업 비전에 이 앞선에서 또 한번 버텨내는 그림이 저는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11번 클린업 비전을 저는 한번 이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5경주는 이제 지난번 경기에 회복한 모습을 보여왔던 예원과 클린업 비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환이 이번 경주 이제 맘먹고 한번 때려보자. 딱 두 방이면 됩니다. 자, 클린업 비전 주력 막권, 예원, 뭐 반지력 막권, 자, 요 정도로 공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경주 1100m예요. 주로의 컨디션까지 감안을 하면 일단 바닥권 추인마, 뭐 1번 매직퀸이나 2번 마이러닝은 자,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가 없는 말들이에요. 과감하게 삭제를 해드리면서 자, 10번과 11번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유상환의 최대 복병마가 있다. 자, 높고 때릴 충마가 있는 경주예요. 딱 두 방으로 한번 적중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200m 편성이고요. 11마리 말들이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혼합경주지만 혼전이에요. 제가 금요동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좀 부산 가서 이제 혼합 말들이 워낙에 능력이 있었던 말들은 이제 다 위로 올라갔고요. 이제 서서히 힘이 차고 있고 이제 좀 늦게 걸음이 터지는 말들 간의 난타전 편성이기 때문에 변화의 타이밍을 정확히 자, 짚고 들어가야만 적중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까다로운 편성인데요. 자, 이번 6경주 또 한번 풀어주시죠. 자, 이번 경주는 인기와 접전의 경주라고 보여줍니다. 이 11마리가 출전했지만은 그만큼 인기를 모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배당이 최저 배당이더라도 조금은 높게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10번 머스탱점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데뷔전에서 강자들을 만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도 강자들은 있지만은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번 편성이 약합니다. 자, 이번 편성이 약하면은 무조건 되는 말입니다. 이 10번 머스탱점은 이 송재철 기수와의 꾸준한 호흡을 맞춰오고 있는 만큼 이 10번 머스탱점을 저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머스탱정이 이제 데뷔전 당시에 마방의 기대치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감 3분 전인가요? 한 5분 전부터 배당이 빠지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바람을 많이 불었던 그런 말인데 다 그만큼 이제 혈통적고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좀 인기를 모으는 거예요. 이런 말들 이제 한두 번 안에 분명히 성과가 옵니다. 이준동 의원이 또 머스탱정의 잠재력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요. 저는 9번 스카이톱 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앞선 건 말들은 누구 하나 선행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선행을 나가도 좀 버텨내기 쉽지 않다. 오히려 머스탱정의 승률철 기수가 좀 강력한 선행 승부까지 걸어볼 수가 있는 순발력인데요. 머스탱정이 앞에서 흔들어 놓고 이제 결승선 200m부터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모습. 9번 스카이톱 10도 최근에 조금은 2%가 부족했던 모습인데 서승원 기수가 좀 완벽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훈련부터 많은 공을 들어놨습니다. 9번 스카이톱 10의 마지막 역전극 한번 6경기에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번 9번 두 마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혼전이 짙은 만큼 더 복병권 한 마리만 더 찍어주시죠. 이번 경기는 복병권으로는 이 5번 번개마가 있습니다. 이 번개마가 지금 9월 6일과 9월 27일, 11월 2일 이 세 번의 경주에서 굉장히 아쉬운 전개를 펼쳤는데 특히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영철 기수라는 노련한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이제 발 쪽의 문이 열리자 이 고개를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늑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를 기용한 만큼 발주만 제대로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이 복병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번개마의 복병권까지 6경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6경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저는 잠시 후에 실경기를 또 정경희 의원과 함께 해줄 텐데요. 일단 이준동 의원이 최근에 이제 방송 승부에 많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가족분들이 또 많이 함께 해주신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만큼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준동 의원의 전반부 최대 승부처 이경주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거먼저 7경주입니다. 7경주부터는 또 정기용 의원 또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규입니다. 7경주부터 지금 12경주까지 풀어주는 정기용 의원의 최대 승부처는 9경주예요. 이게 경마가 후반부 승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전반부에 때려내고 이제 연타로 때려내면 좋은데 경마가 이제 혼전 속에 힘들었을 때는 후반부 승부처가 그만큼 중요한데 정기용 의원의 9경주가 또 승부처고요. 후반부 유성환의 승부처는 바로 이번 경주 7경주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토요 경마 중에 가장 혼전도가 짙은 경마가 아니겠느냐. 그만큼 이제 중배당의 관리마를 한번 놓고서 때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토요 경마도 이제 좀 많은 중배당 말들을 한 20배에서 30배 약간 미만에 되는 경주들을 주력으로 또 때려냈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짙은 경마에서는 이제 불안한 인기마를 축으로 잡기보다는 이제 걸음이 좀 만들어진 그런 관리마들을 놓고 때렸을 때 좀 더 좋은 적중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주가 7경주입니다. 국선조건 1300m 편성이고요. 이제 변화의 타이밍을 알고서 공략을 해야 돼요. 이제 최근에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1번 레크리스, 외곽에 있는 12번 1일 천리 정도가 좀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번 경주는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런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 외에도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 한 2전, 3전 어떻게 보면 주행검사 모습 때부터 계속해서 변화의 타이밍을 보고 있던 그런 말이 한두가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승부처 공지에 앞서 정기용 의원의 추천마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1300인데 거리기의 경험을 얻었지만 좀 성장세가 좋은 8번 너와의 기쁨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데뷔전 당시 좀 발주와 이 충돌과 인해서 좀 뒤로 많이 빠졌던 모습인데 취입탄력도 좋고 새벽 훈련 시 근속 또한 좋은 만큼 1300m 부담은 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와의 기쁨이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데뷔전에서 이제 스타트 때 밀리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이고요. 저 역시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최근의 경주에서 특히 지난 경주에서 이제 분명히 조교 때 변화가 왔었어요. 자, 하지만 순발력을 보이는 모습에서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좀 참고 탄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자, 그런 기수의 제스처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희는 정확히 알죠. 자, 저런 제스처는 말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제스처다. 자, 분명히 말은 힘이 찼어요. 앞에도 갈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고 탔을 때 오히려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마 끝나고 나서 그 복귀를 했던 기수도 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아, 요렇게 힘이 찼는지 알았으면 한번 밀어볼 걸. 자, 그런 좀 아쉬웠던 관리마가 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중배당 이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복귀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조교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변화가 왔을 때 조교의 성과까지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 말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은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상환은 믿고 때린다. 배팅권 축으로 한번 강력하게 또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7경주 승부처였습니다. 네, 다음은 8경주입니다. 헌화선구 1300m 편성이고요. 14마리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혼전이에요. 여기도 앞에 가는 말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순발력이 있는 국산마들까지 좀 가세를 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혼전인데, 국산마들까지 이제 앞에서 난타전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주도 좀 의도적으로 좀 어부지리성 배당을 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경주 한번 또 풀어주시죠. 네, 이거 8경주입니다. 먼저 14마리인데, 지금 선행용 마필을 골라낸다면 한 8두까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편안하게 이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로서 한번 추천을 드리겠는데, 안쪽에 있는 3번이 안양타이거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경주가 승분전이고 부담은 있겠지만, 원전은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데뷔전 당시 아쉬움을 직전 경주 추입으로써 시원하게 뛰었던 모습인데, 직전보다는 확실히 마필이 힘이 차면서 이제 순발력도 더욱더 끌어나 있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중위권에만 전개한다면 라스트 근성에서는 이 마필들보다, 앞에 가는 마필들보다 충분히 근성이 더욱 좋은 모습인 만큼 3번 안양타이거에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양타이거의 잠재력, 지난 경기 우승은 했지만 끝걸음이 완전히 살아있었어요. 분명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시네마고요. 자, 5번 불굴의 투사를 제가 지난번 경기에 이제 방송에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까지 적중을 만들어냈던 말인데요. 자, 요 말도 컨디션이 이상이 없고, 자, 일단 앞에 가는 말들이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을 가도 그렇게 편한 선행이 아니고 도주형 선행도 아니고요. 선행은 나갈 수 있는 말은 한 5마리 이상이 되고, 한 5마리가 튀어나갔을 때 바로 2선에 3선에 자리 잡고 있는 말들이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역전에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가 안양타이거고, 이제 또 복병권 말로 5번 불굴의 투사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이번 아이스의 후대위가 과연 문세영 기수가 어떻게 전개를 해줄 것이냐, 저는 따라간다의 한 표입니다. 지금 아이스의 후대의 이제 10월 4일 경기에서 유상환은 삭제를 하고 메인을 했을 만큼 거리적인 부담감이 있다. 자, 하지만 지난 경주는 쉽게 올 줄 알았어요. 네. 상대들이 좀 셌었는데도 쉽게 올 줄 알았습니다. 왜?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세영 기수가 이제 말이 끄는 것을 알고 결승선까지 그냥 그 탄력으로 와버렸어요. 이제 페이스 조절을 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레이스 운영 속에서도 이제 상대들을 압도할 수가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그냥 자기 걸음 다 놔주고 제어하는 모습 없고, 그리고 말 자체가 이제 목이 좀 길고 목을 좀 빼고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어를 잘못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의 흐름대로 따라가 주면서도 한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레이스 작전이었는데 결국은 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 경주 분명히 기본적인 순발력은 아이스의 후대위보다 빠른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걔네가 튀어나갑니다. 문세영에서 영리하죠. 자, 굳이 스타트에서 밀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모래를 맞는 부담감을 감수를 하더라도 자기의 걸음으로써 편안하게 레이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아이스의 후대위의 이제 최근 2번의 기복, 명성에 걸맞지 않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기하기는 조금은 이르다. 이번 경주 한 번만 더
유상 하나 추천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인기만 것 같아요. 아이스의 후대의 안양타이거. 불그레투사는 지난번에 입장에 성공을 했지만 좀 덜 팔릴 것 같고요. 일단 3마리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정기영 의원이 보는 또 복병권말 또 한두 정도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호문학 경주인데 지금 국산 마필이 출전을 했죠. 지금 6마리가 출전인데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강물은 13번 흑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근성이 고루 갖춰 있고요. 1300m 선추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개하기 수월합니다. 그만큼 컨디션도 무난한 만큼 흑청 정도가 한번 도전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8경주는 좀 혼전도가 짙은 만큼 한 4마리 정도 짚어드릴게요. 자, 아이스의 후대의 안양타이거.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잠실력의 풍부한 말들이다. 자, 거기에 5번 불그레투사, 13번 흑청까지 복병권 말들로 8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9경주입니다. 국산사고 1400m 편성이고요. 14마리의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영 의원의 최대 승부처예요. 자, 그만큼 토해경마 중후반부를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자, 중중요한 승부처인데 또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9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군 경주고요. 14마리의 적정 구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호언전도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승군하는 마필들 그리고 걸음이 어느 정도 좀 튀는 마필들의 지금 적정 구도인데 이번 경주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번 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먹기 좋은 중배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만큼 되지 않은 마필들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만큼 지금 한 3두 정도로서 압축이 되어 있는데 현장까지 한번 압축된 한번 두 방으로서 깔끔하게 마무리 시켜줍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팔리는 말들이 한 5-6마리가 팔려질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경주. 자, 불필요한 빨간 군염 몇 개 삭제하고 정확하게 압축해서 때려내면 자, 이보다 더 좋은 승부처는 없을 겁니다. 자, 9경주. 정기영 의원의 또 압축된 최대 승부처. 좋은 작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3개 경주가 남아있습니다. 10경주, 11경주, 12경주까지 3개의 경마가 남아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보면서 혼전도는 있구나. 자, 분명히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후반부에 대해 집중을 하면 분명히 좋은 또 자, 배당 격승이 나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상무 1800m 편성이고요. 14마리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게이트인데 이제 가능성 있는 말들 또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경주가 1800m 거리적 경험이 그래도 풍부하고 최근 좀 아쉽게만 입상을 차지했던 마필 안쪽에 있는 1번 이 스피드킬러라는 마필입니다. 이 스피드킬러라는 마필이 최근 2차기만 지금 연속 3연타예요. 2차기만 계속 3연승으로 지금 2차만 차지하는 모습인데 이번 경주가 좀 승군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편성은 상당히 잘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번 경주 강축이 없는 그런 편성이고 이 거리적 경험에 있어서나 전개에 있어서나 이 박우른 기수의 스피드 컬러 최근 상승세가 꾸준하는 만큼 충분히 무빙 타이밍까지 한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킬러는 승관전이지만 걸음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정기영 의원이 해주셨고요. 저는 14번 빅2가 이제 살짝 승분이고 지난번 경주 1300 조금은 좀 거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게 빅2가 순발력이 좋았던 모습인데 이쿠 기수가 최근 2번을 이제 스타트가 조금씩 이제 엇박자가 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수의 의도는 아니고 이제 말이 좀 그렇게 변해가는 말들이 있어요. 자, 발주기 문이 열리면 탕 튀어나가야 하는데 자,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한번 움찔하고 튀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자, 10월 12일 경주에서는 취임력을 보이면서 우승까지 이뤄냈고 지난번 경주도 라스트 취임력은 제일 좋았어요. 자, 제일 좋았지만 좀 주로도 가벼웠던 상황도 있었고 이제 앞선권 말들이 자, 그대로 좀 버텨주는 그림 속에서 아쉽게 4차권인데 1800m 거리적인 도전은 처음이지만 말의 각질, 말의 습성상 좀 유리하게 펼칠 수가 있다. 14 마감픽도 유상 하나 추천을 드리겠고요. 최대 복병권만 한도 더 찍어주시죠. 저는 지금 안전교체를 시도하는 4번 이 원석발굴이 최근 장거리 경험이 풍부한 만큼 이상혁 기수의 마지막 좀 파워풀한 말물이라면 충분히 한번 배당적 메리트는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킬러 빅2 이제 좀 인기권에 팔려주는 모습인데 중배당 한방막권도 가능하고요. 자, 원석발굴의 최대 복병권 11경기에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11경기입니다. 국산이고 1800m 편성이고요. 여기도 풀게이트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혼전도가 짙고 이만큼도 이제 지난번 정기용 의원이 배당마로 얘기를 해준 락시미가 출전을 하네요. 네. 당시에 락시미를 축으로 갔으면 정기용 의원이 아마 93회를 때려냈을 텐데 당시에
슈퍼플로이신이었나요? 아니면 네. 뭐 축으로 잡고 왔던 말들이? 슈퍼플로이드의 랍슈미. 네. 네, 슈퍼플로이시 이제 당시 1번 게이트였고 최적의 경주 조건이었고 제가 또 추천을 해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놓고 가면서 락슈미가 들어왔는데 틀렸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번 경주도 이제 될 만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짚어내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경주가 지금 3번 강자라는 마필이 다시 한번 주행검사를 맡고 출전을 합니다. 뭐 주행검사를 맡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직전 경주 이 문세영 기수가 외측으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었고 라스트에서는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직전 경주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개인적인 판단인데 문세영 기수가 약간은 좀 오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지 않았나, 그만큼 무리했기 때문에 마필이 기대는 모습도 더욱더 심했고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뭐 저기만장이 이상혁 기수가 주행검사와 연일 소속주 마필들과 평화까지 끝내놓으면서 직전에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까지 완벽하게 잡고 출전한다면 충분히 최근 아쉬움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강자는 이상혁 기수가 타고 또 문세영 기수는 알라딘을 타네요. 알라딘도 최근 두 번이 취입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자, 문세영 기수는 이제 좀 영리하기 때문에 알고 탈 겁니다. 힘이 남았었구나. 이 친구가 예상과 못지않게 복귀를 좀 많이 보는 친구이기 때문에 알라딘은 정확히 캐치를 했을 거예요. 이제 스타트는 약하지만 끝심은 남아있었다. 자, 분명히 무빙 타이밍을 잡아낼 것이고요. 취입의 타이밍을 잡아낼 건데, 자, 아쉬움이 남았던 강자와 알라딘 이번 경기에 이제 최대 입상권 유력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최근에 연승을 치고 있는 해마루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능력만데 갑자기 늘어난 거리 어떻게 극복해주느냐, 자, 그런 싸움인데, 자, 해마루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전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이제 능력마예요. 해마루는 능력마인데 1800, 1300을 뛰어왔단 말이 갑자기 500m를 늘려나왔다. 자, 분명 최변명 기수의 노련한 기술을 사코너까지 페이스 조절만 잘하고 오면 뛰어들 수 있는, 자, 기대치는 크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반반이다.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입상을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은 더 많다. 자, 해마루는 어느 정도 거리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악슈미가 지난번에 이제 취입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충분히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성도가 직전보다는 오히려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고, 끝걸음 면에서는 락슈미의 컨디션이 직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죠? 네, 뭐 현장에서 체중만 많이 빠지 않는다라면 뭐 예. 충분히 락슈미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라딘 강자 락슈미 한 3마리 정도의 1800m 도전, 입상권 도전마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주 12경주입니다. 이제 10경주와 11경주는 어느 정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경마라고 하면 마지막 12경주는 또 한 번의 승부가 가능하죠. 자, 호나비고 1400m 편성이고요. 자, 요런 경주가 이제 대상 경주를 피해서 이제 말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자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강자들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분명히 이찬호 기수의 8번 젠터러리가 가벼워진 등짐을 달고 다시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텐데 버틸 수도 있어요. 직전도 이제 겨우겨우 버틴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등짐이 가벼워졌고, 젠터러리가 지난번 경주 순발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선행을 나갈 것 같습니다. 이찬호 기수가 의외로 이게 좀 악병만데 의외로 잘 태안해줬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젠터러리가 레이스를 풀어가고, 자, 그러는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근성을 보여주느냐, 자, 그런 싸움인데요. 자, 12경주 또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이번 경주가 뭐 젠터러니가 선행을 가고 플라이 토끼니 따라 붙고 인스테이키까지 한번 앞선에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바로 뒤를 몰고 갈 수 있는 3번 이 페르시아 왕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페르시아 왕자가 좀 공백 이후에 출전하면서 지금 이렇다 할 능력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좀 거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었지만 1400입니다. 1400m 우승 경험도 있고, 최근 뭐 플라이 토끼니 선에 나갔을 때 바로 이 중위권을 따라가면서 역전까지 일궈냈던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 확실하게 컨디션은 올라와 있습니다. 게이트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즉 박현우 기수까지 저기만장까지 안정했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입상 유력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변수는 또 플라이 토큰이 되겠네요. 플라이 토큰이 직전에 이제 각질 변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나오면서 붙들고 이제 바닥권을 따라갔는데 다시 한번 각질 변화를 시도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1400이니까 또 선행 승부를 걸어볼 것이냐. 젠터너리와 플라이 토큰의 선행 포지션에 겹치는데, 자, 페르시아 왕자 가장 좋은 전개 펼칠 수 있는 말로 정규영 위원이 또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이제 7번 인스테킥이에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스테킥.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근성, 레이스 전개, 선행을 가둬뛰고 순발력이 워낙에 있는데 선행을 못 가둬뛰어요. 이번 경주도 이제 발빠른 말들이 레이스를 풀어가요. 이제 바닥권 추인 말들은 이런 레이스를 따라오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순발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버텨주느냐, 앞선이 무너졌을 때 언제든지 역습을 노릴 수가 있는 사정권 안에 있느냐 싸움인데, 젠터러리가, 자, 그런 면에서는, 7번 인스테킥이 그런 면에서 기수의 입장에서 이제 레이스를 하기가 가장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순발력도 좋죠, 레이스도 부드럽게 따라가 줄 줄 알죠. 자, 마지막에 또 쓰는 걸음이 아니에요. 때리면 때리는 만큼 자기 걸음을 정직하게 띄워주는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이제 김효선 기수가 잘 탔습니다. 잘 탔는데 이제 상대들이 분명히 강했다라는 느낌이 있는 사차권이었고요. 이번 경주는 이제 좀 어부지리까지 한번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인스테킥의 선두권 가세 이후에 버티기, 저는 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12경주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만 마지막 경주 분명히 현장 승부처로 정리를 하는 경주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자 7번 인스테킥, 자, 두 마리를 또 이 자리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6일 토요일만 이렇게 알아봤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나름의 중배당 성적이 좋았습니다. 자,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저희는 또 돌아오는 일요일마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